윙윙 탕탕탕탕탕. 기름칠한 기계의 신명나는 소리가 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쇠의 혼을 깨워내는 금손들이 자리한 거리. 대구 최초의 신장로로 전성기를 피워낸 북성로입니다. 대구 곳곳에는 참 독특한 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 주변에 있는 중앙로, 동성로는 좀 활기찬 느낌이라면 이곳 북성로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둘러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빗자루, 또 나사, 볼트도 있지만 전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그런 신기한 공구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철의 세계, 또 공구의 세계지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이어주는 건 문화, 또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 시간이 덧대어진 북성로의 길. 저와 이 길을 함께 걸을 동행인 지역 문화기획단체 훌라의 안진나 대표입니다. 2013년 북성로 공구박물관으로 시작해 2018년 5월 개관한 모루. 북성로 기술예술용합소로 불리는 이곳은 북성로 장인들의 작업장을 재현하고 기술을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시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훌라의 아지트이기도 하죠. 여기가 북성로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예쁜 골목길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방금 이제 북성로로 나가는 문이었던 공복문에서 네.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대구 읍성의 안쪽으로 들어온 거고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이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옛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경산 가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네. 되는 그 길이고 여기에 이제 또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는 공간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기도 하고 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성곽의 북쪽. 옛길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마침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북성로인 걸까요? 사실 북성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네. 대구 읍성의 북쪽 성곽을 허물고 낸 길이라는 뜻이고 그 거리는 한 600m 정도인데요. 그거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향촌동이라든지 아니면 대안동, 또 수창동, 그리고 대구은행을 지나서 달성공원에 이르는 권역까지 네. 이제 문화권으로 봤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좀 북성로 문화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부선 기차가 지나는 대구역 남쪽에 자리한 북성로. 일제강점기 지역 최대 번화가였던 이곳은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예술인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골목마다 남겨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곳이 예전에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사용했던 음악 감상실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폐허에서 바하의 음악이라는 와. 이런 굉장히 멋진 전쟁터에서도 낭만을 잃지 않았던 네, 진짜 그런 감성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시대의 아픔을 논하고 작품을 꽃피웠던 북성로. 전쟁의 위로를 음악으로 건넨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과 최고급 숙박시설이었던 화월여관처럼 그날의 역사는 흔적으로 남았지만 그들의 예술 정신은 2020년인 오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배들이 논일었던 거리에 둥지를 튼 이분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되게 시원하네요. 한번 김광석 거리에서 보던 미알못인 저도 아는 그분. 조각가로 활동 중인 손영복 여기서 조형물 작가입니다. 만드는 작업을 시원한 커피로 한 잔. 시원한 커피를 시켜드릴게요. 커피를 핑계로 작업실 무단 구경에 나섰는데요. 손영복 작가의 대표작 김광석 동상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거는 찰흙으로 만드신 네, 찰흙인데 이건 유토라고 해서 마치 철공소 같은 그의 작업실. 알고 봤더니 정말 공장 건물이랍니다. 5년 전 이사 올 때 새롭게 고쳤다는데요. 요즘 북성로가 딱 좋죠.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네네. 한 사무실보다는 뭔가 먼지도 좀 나도
괜찮고. 그리고 막 이런 작업하시다가 뭐 고장나거나 공부가 필요하다 네, 하시면 바로 나가면 네, 바로 뭐 수급을 가는 거.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죠. 네. 저 같은 사람들. 모처럼 만난 북성로 주민들. 어쨌든 진짜. 올해 북성로 축제에 대한 막간 회의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북성로에는 골목으로 이어진 예술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북성로표 시그니처를 가진 문화예술인들. 동구골목 사이로 터를 잡은 이들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거리를 아끼는 거죠. 쇠락한 구도심의 과거를 주민들과 함께 지켜가는 북성로표 문화예술인입니다. 문화예술적인 끌림을 분명히 느끼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기가 어떤 되게 평평한 세련된 갖춰진 상태의 어떤 대상이 아니고 네. 굉장히 날것에 그리고 켜켜이 쌓여있는 뭔가 우리가 찾아서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 시간의 켜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곳의 이야기나 뭐 북성로가 갖고 있는 북성로만의 매력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의 창작 활동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안진나 대표가 속한 문화예술기획팀 홀라 역시 그 끌림에 이끌려 몇 해째 북성로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쇠와 쇠가 맞부딪히는 날것의 소리가 가득하던 곳. 한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던 한강 이남 최고의 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MBC에서 뭐 촬영 좀 한대요. 네. 그 시절의 영광은 빛이 달해버렸지만 북성로 중심부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것의 이제 북성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되게 바쁜 일상에 저희가 잠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네, 원래 더 막 불꽃 튀고 바빠야 되는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네. 연결돼서 생태계인 거죠. 중요한 식품기계들이 여기에서 처음 개발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북성로 우동도 만들어졌나요? 이어질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가락국수 뽑는 기계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없는 것 없고 못 만드는 기계도 없는 거리, 여기가 바로 북성로입니다. 펌프 모터 전기 벨트 고무 차석 체인 벤진 입법 브라이어 십자 일자 드라이버 접이 변신 각종 사다리 홍간 용도 전동 공구 공공수공 세공공구 기술자는 집도 짓는다. 손가락은 차여 군대 좋은 인간 대책이 없는 공구 자재가 없으니 탱크라도 만들기세.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요? 어디여 한강이 남최대 북성로 동구골목. 이거다. 여긴 북성로 로구로계의 황금손, 서정철 어르신이 운영하는 로구로 집입니다. 우와, 이게 다 북성로에서도 몇 안 남은 로구로 작업 똑바로 전문점이기도 한데요. 일제강점기 아버지가 일본인에게 로구로 기술을 배웠고 그 뒤를 아들인 어르신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장인이시고 보면은 손이 알 수 있어요. 아 보통 내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금손. 장갑 없이도 금손, 원조 금손. 맞아요. 이날은 북성로에 거주하는 작가가 어르신에게 작가가 작업 또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붓 크기가 작아 손질이 까다로운 붓대롱입니다. 나한테 뭐 이리 날라서 허파집입니다. 골목 한 바퀴만 돌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북성로 공구거리.
공구 장인들의 귀한 황금 손기술은 청년들에게로 이어져 안녕하세요. 명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여기 젊으신 맞습니다. 북성로의 박보검, 네. 금속의 남용재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북성로의 박보검 씨를 또 이렇게 뵙게 됐어요. 올해 나이 30. 북성로에서 직접 일을 배운 남용재 사장은 지난해 동료들과 함께 북성로 거리에 창업을 했습니다. 검단 공단도 갔고 타 지역도 갔었는데 네. 여기 많은 데가 없어가지고 왜요? 어떤 매력 배우기 때문에? 좋아요. 일을 다른 데 가면은 딱 정해진 일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배우기도 좋고 이렇게 한 발 건너면은 모든 공장이 다 네네. 그것 때문에 어리기만 어리지 기술도 어려야지. 아유, 그래도 주변에 뭐 선배님들 기술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또 도전해볼 만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일 수 있는 거죠. 기술 공업소를 한다는 것도. 제 친구도 안에 있어요. 북성로 고급 기술을 시원하게 공개하는 장인들의 축제, 북성로 오픈 팩토리. 추억이 아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북성로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기술 장인과 문화예술의 만남으로 반짝이던 북성로.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북성로 일대는 헐리고 밀리며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듣다 보니까 곳곳에 공사장이 보이네요. 재개발 소식 듣고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쉬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 철거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 듣고 철거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봐왔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그냥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좀 보기가 싫었어요. 옛 가치를 이어 살린다는 도시재생의 말이 무색하게 북성로의 반쪽이 허물어졌습니다. 북성로에서도 좀 여기 오래된 건물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거기를 기록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가장 타격이 사실 좀 심하죠. 이렇게 처음에 기록하고 또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북성로가 좀 다른 공간이 되기를 원했던 네. 초기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그때 이제 철거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약간 우울증? 네, 저도 좀 그렇고 그런 마음이 좀 많았죠. 어떤 변화는 필요한데 그 변화의 상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어야 될까? 우리가 잘 이어가면서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남은 사람들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북성로의 가치를 이어가고 또 살려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북성로의 터를 잡은 작은 그림 책방이 그 주인공. 대구에 독립출판 서점은 많아져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림 책방은 처음이라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 발자국 들여놨을 뿐인데 와, 파스텔 색감의 동화 속 같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책방답게 한 면을 가득 채운 책들하며 공간 곳곳에 무심한 듯 또 귀엽게 한 자리씩 차지한 손님들을 반기는 아기자기한 소품들.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이 책방. 그 주인장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
저는 그림 책방을 이곳에 열면서 방을 4개로 나눴거든요. 그 지금 이 공간에 4개가 있어요. 네, 이 작은 공간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은 네. 손님을 만나는 방. 이곳. 그 처음 같이 들어오셔서 왔다 갔다. 그림책과 만나는 방이고요. 여기는 서재예요. 책방이지만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책을 꺼내가지고 보실 수 있는 그림책 서재 같은 느낌으로 꾸몄거든요. 다 그림책인 거죠? 네, 다 그림책이고요. 수집한 그림책. 너무 예쁘네요. 네, 바비 그림책인데 안에 책 표지만 봐도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권, 2권 펼쳐보다 보니 그림책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해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그림책들을 모아온 김민지 주인장. 홀로 하는 그림책 수집에서 더 나아가 책으로 소통하고 싶어 찾은 곳이 바로 이 북성로라고 합니다. 공간 전체가 네. 그림책 안에 나오는 그런 그림 같아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네. 아기자기한 공간 속 숨어있는 3번째 방으로 이동해 봅니다. 규모는 작아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방들. 이곳은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방입니다. 근데 이 방은 조금 옛날에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옛날 할머니들이 지내시던 그런 방에 약간 옛날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미로 같은 책방의 마지막 코스. 가장 작은 규모의 이 작은 방에선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장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면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볼 수 있게 굉장히 작은 공간이라서 네네. 1명, 2명 정도 어.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오히려 소극장 이런 네네, 데서 소극장 개념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북성로에 남아있던 옛집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림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김민지 주인장의 끝없는 그림책 사랑은 작가의 길로까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작년에 네. 출간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 키트 같이 인형극처럼. 넣어놨어요. 인형극을 보고 나서도 키트를 만들 수 있고 책을 가지고 읽고서도 할 수 있게. 그림책을 좋아하다 보니 작가가 되고 그 후로 어떻게 하면 그림책을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인형극부터 소품 수집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해온 김민지 작가. 하지만 책을 매개로 소통하기 위해 점 찍어둔 장소는 오래전부터 북성로뿐이었다는데요. 과연 북성로의 어떤 매력이 작가님을 이곳까지 오게 한 걸까요? 북성로에 오시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3월에 왔으니까요. 3, 4, 5, 6. 한 3개월, 4개월째 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오셨네요. 네, 그때 뭐 남들 다 이제 문을 닫을 때 저는 문을 연 거죠. 북성로가 옛날 그 북성로가 여기가 보면 메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데다가 네. 저기 달성 토속마을이 저쪽에 있어요. 문학관하고 달성 토속마을의 중간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만나는 그런 중심지 같은 역할을 네. 좀 책방이 좀 하고 싶었어요. 책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네. 지금 한 4개월 네. 운영하셨는데 네. 실제로 와보니까 또 어떠세요? 그냥 와서 보는 북성로랑 스며들어서 보는 북성로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북성로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또 하게 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4개월의 시간. 하지만 김민지 작가가 북성로라는 공간에 스며들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왜 왔냐, 뭐 여기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데 왜 여기를 선택했냐, 뭐 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늘 청소하고 와서 문 열고 여기는 어디냐, 책방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조금씩 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주시고 네. 제가 이틀 비우면 어디 갔었어 이렇게 안 보이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오늘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된 곳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화합해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 눈앞에서 바로바로 느끼니까요. 나중에 이곳 어르신들을 위한 뭐 북콘서트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심야 책방처럼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즐기는 뭐 클래식. 아니면 뭐 인형극 할 때 네네. 할머니 역할 같은 거 좀 네.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부탁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처럼 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인형극 이런 네, 것들 네.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이곳이. 네네. 저도 북성로의 분위기에 푹 젖어서일까요? 자꾸만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서 작가님께 제안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그냥 가기 아쉬워서 작가님과 함께 인형극에 도전해 봤습니다. 안녕. 안녕. 난 강아지야. 반가워. 나 오늘 좀 멋지지 않아? 목도리가 예쁘네. 그럼. 근데 나 오늘 말이야. 난 그냥 집에 좀 있고 싶은데. 넌 뭐라고 놀고 싶어, 토끼야? 난 숨바꼭질 하고 싶어. 숨바꼭질? 아니, 난 달리는 게 좋은데 그냥 달리면 안 될까? 돼지야, 먹는 게 좋아. 먹는 게 좋아?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토끼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빠지고 말았죠. 토끼야, 오야오야오야오. 너 왜 거기 있니? 우니우니우니우. 빨리 나와. 와우. 그만 다 빠지고. 빠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토끼야, 거기 내 엉덩이야. 만지지 마. 아우, 눈 아파. 내가 제일 깜짝깜짝 뛸 수 있잖아. 우와, 야호! 토끼 올라왔다. 토끼야, 좀 나가줄래? 머리가 아프잖아. 그럼 나. 야호! 귀 낑낑대며 이렇게 올라왔어요. 무거워. 나 여기 있잖아, 얘들아. 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해줄 것이다. 그럼 직접 나와서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구해줄지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네요. 그런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잘하세요. 처음 했는데 아주 잘하시네요. 몰입해서 했어요. 네, 아주 몰입하셨어요. 북적이던 북성로에도 어느덧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불을 밝히는 초저녁, 저는 여전히 북성로에 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곳도 있네요. 진짜 예쁘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멋진 공간들이 펼쳐지는 곳. 독특하게도 대화를 컨셉으로 한 감성 살롱이라는데요. 한 달 전 문을 연 따끈한 신상 공간이라지만 눈으로만 봐도 빈티지한 감성이 물씬 느껴지죠. 사실 여기가 대화장여관이라는 게 1920년대부터 있었어요. 여관 이름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났는데 네. 딱 오자마자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걸 만들면서 근데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평소에 제가 가족에게 못했던 말, 이제 친구들에게 못했던 말,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대화 좀 할래? 무서워요. 지금 직장 상사가 이제 밑에 있는 분한테 대화 좀 할래요? 뭐 이런 것도 네, 다 제가 약간 부정적인 네,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대화자는 얘기가 되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이 공간들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살롱뿐만 아니고 네. 모든 공간들이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지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옛 여관에 다 떨어진 타일벽도 이곳에선 멋이 됩니다. 과거 여관 건물의 틀은 그대로 남겨두되 대화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다채롭게 변신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나의 사진과 마주해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 스튜디오. 그리고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공간도 있는데요. 9명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서로 대화하며 작업을 이어나가는 대화 공방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서양식 건물 안에 자리한 익숙한 듯 낯선 한옥의 모습. 여기가 저의 원픽.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화 강당입니다. 일상 속 영감을 주는 영화들이 하루 종일 틀어져 있고 어둑한 조명이 소곤소곤 대화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곳. 이거 한 번에 될 건데 이거. 강연이나 또는 공연장으로 서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대화하고 나누는 말 그대로 대화의 광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낯선 이들이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름 대신 닉네임을 사용하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토크아워.
여자친구의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예요. 되게 좋은 친구인데 동업을 하고 토크아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름하여 무슈와 마담. 이번 주 토크아워 마담은 소리꾼 김수경 씨입니다. 마담은 서로 익명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마찰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찬반이나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쳐지는 것 혹은 뭐 혐오나 차별 발언을 제가 중재하고 정리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크아워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상기시키고 규칙에 따라서 대화하실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좀 어렵긴 했지만 생소한 경험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꽤 즐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방식을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곳에 있으니 저도 대화가 고파졌는데요. 저의 대화 상대들을 찾아 대화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저와 대화를 해주실 분들, 북성로 문화예술 활동가들입니다. 신기하게 네. 성구형네가 제일 먼저 스페이스 우리라는 공간 있으면서 한성호 차장이랑 같이 있었고 저희도 뭐 이제 저희 망천에 있었고 대명동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다 북성로로 모이더라고요. 흐름처럼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가는 어떤 방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뭔가 그렇게 모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북성로로 오길 잘했다 싶은가요? 그전에는 뭔가 이제 떠다니는 기분? 네. 언젠가 여기에 발을 못 붙이고 좀 쫓겨나거나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은 기분인데 여기서는 조금 발을 붙인 기분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네. 발을 들이고 자기 공간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얻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니까. 북성로를 무대 삼아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온 그들. 그 대표작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이 좀 어르신들이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되게 패션이 엄청 멋진 분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그 패션을 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로 책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사진집을 좀 제작했습니다. 북성로 맵시라는 책이고요. 네. 그래서 구두 색깔이 네. 노란색인데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궁금해지네요. 네, 막 이렇게 뭐 흰색에 검은색 땡땡이 무늬 이런 걸 입으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되게 레트로한 느낌을 잘 살리시는지. 네. 용접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네. 그 사장님이 기타 모양의 이제 네, 그 용접으로 불꽃을 튀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불꽃까지요? 네, 같이 이제 춤을 같이 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정말 곳곳에 즐길 거리, 볼거리가 진짜 많았는데 사실 걷다 보니까 곳곳에 또 공사 현장이 많아서 괜히 마음이 좀 아프긴 했었어요.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옮기게 됐는데 이사 가신 당사자. 이사 가셨어요? 네네네. 저희는 북성로 내에서도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 손을 들여가지고 네. 페인트 칠부터 해서 뭐 공간을 이렇게 다 만지는 거를 저희가 직접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입었고요. 그래서 물론 북성로의 다른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긴 했지만 한동안 좀 저희가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크게 좀 상처를 입어가지고 네. 실제로 이곳에서 이제 하는 게 오래된 도심을 아파트로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새로운 문화적인 영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터로 우리가 이제 선을 보인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한 모범 케이스를 다시 아파트로 부수고 과거로 돌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약간 시나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화적 도심 재생의 모범 사례를 꼽혔던 곳이 북성로인데 네. 그 모범 사례에 다시 이제 아파트를 끼얹는 거잖아요. 서울의 을지로나 뭐 이런 데랑 또 비교도 안 되는 또 북성로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건물들이 네. 정말 저희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저희가 진짜요?
저희가 진짜 쏘아 올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하지만 이대로 좌절할 순 없죠. 이 젊은 활동가들은 북송로의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분야에서 따로 또 같이 재밌는 작당 모의를 꾸미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살짝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뭔가 북송로에 새로운 이름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도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지도에서 나오는 공간들에서 소리를 수음하고 그 네. 수음된 소리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춤을 추는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 북송로를 오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소개할 생각인데 네. 한 코스를 4코스 정도를 만들어서 다양한 공간들을 좀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뭔가 청년 상인들도 되게 네. 많거든요. 예술가들도 많지만 그 모든 분들이 좀 같이 뭔가 좀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연대가 또 생겨가지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되고 연대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시 만드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네. 하나씩 무너뜨리는데, 그거.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대화자 북송로 무알콜 포도주스예요. 뻗어주시는데 옆으로 거기. 주스가 아닌 느낌이었지.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 저도 모르게 북송로의 미래에 함께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북송로의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